치아 충치가 깊어도 크라운 안 합니다. 그 크라운 치료가 과잉 진료인 경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표지 화면에 보면은 충치가 되게 깊잖아요. 네, 이런 거 크라운 할 필요 없어요. 뭐 그리고 이게 치아에 금이가 있잖아요. 사실 이제 교정 장치 떼서 이렇게 생긴 건데 교정 아니고 쓰다가 이렇게 금이 가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도 뭐 전혀 할 필요 없어요. 이 환자는 2014년 11월에 왔던 환자인데요. 제가 교정하던 환자인데 교정하면서 이를 잘 닦아야 되는데 잘 안 닦으니까 잇몸이 이렇게 막 부어요. 17세인데 하얗게 이런 거 이제 탈회라 그러죠. 칼슘 성분이 빠져나가면서 굉장히 약해졌고 이 브라켓을 떼고 나니까 충치가 굉장히 심해요. 이런데 이런데 그래서 아래 치아 같은 경우는 충치가 다 생겼고요. 그 오른쪽 아래 같은 경우는 깊어요. 되게 이따가 삭제한 거 보여줄 거거든요. 깊고요. 왼쪽도 깊어요. 이렇게 교정은 끝냈는데 뭐 이런 건 충치 아니에요. 치아 표면에 조금 이런 거 변색이에요. 변색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이런 거는 뭐 조금 해줄 필요가 있는데 레진 한 대 옆에 좀 때가 낀 거죠. 이런 것도 뭐 급한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게 급하죠. 이런 거 치아 옆면에 깊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자, 이거를 제거를 해볼게요. 제거를 해보면 깊어요. 깊어. 이게 이제 프루브라고 하는데요. 1mm, 1mm, 1mm 해서 여기까지 3mm, 그 다음 2mm, 여기까지 5mm고요. 여기까지 7mm, 그 다음 하나 둘 셋이죠. 한 2.5mm 정도 깊이로 축치가 있어요. 깊죠? 빨갛게 막 신경이 비쳐서 보일랑말랑 하잖아요. 근데 이거 색깔 조금 누리끼끼 하다고 해서 파면 안 돼요. 신경 노출됩니다. 그래서 신경치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진 붙여요. 네, 다 파낸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깊어요. 깊죠? 네, 이거 파내고 레진으로 막았어요. 네, 다듬기 전이네요. 이거 하고 여기 이제 다듬을 건데요. 그러고 나서 충치 치료를 다 했는데 2014년이죠. 2015년에 갑자기 앞니 위에 앞니 여기 12번 치아죠. 염증이 생겨서 왔어요. 이건 뭐예요? 잇몸 염증 아니죠. 치아 뿌리 끝 염증이죠. 엑스레이 찍어보면 이거예요. 그래서 치아의 신경 치료를 할 때는 이렇게 엑스레이 상에 뿌리 끝 염증이 명확하게 나오거나 또는 이 치아처럼 12번 치아가 아니라 요 1번 치아처럼 뿌리끝 염증이 없거나 13번처럼 뿌리끝 염증이 없는데도 이런 외부적으로 염증 덩어리가 잇몸에서 보인다. 그러면 신경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규칙, 신경치료할 때 뿌리끝 염증이 엑스레이 보이거나 보이지 않지만 이런 염증이 육안으로 보이거나 또는 교합을 맞춰보고 모든 치료를 다 했는데도 신경이 계속 가만히 있어도 치아가 아프고 그러면 신경치료 하는 거죠. 이 세 가지 조건 이외에는 신경치료 할 필요가 없어요. 근관장 측정, 치아의 신경관 길이 재고 신경치료 하는 거죠. 신경치료 했더니 5년 정도 경과했어요. 충치치료 한지 5년, 신경치료 한지 4년 경과했는데 2019년 3월 20일 날 찍은 사진이거든요. 깨끗이 잘 나왔죠. 제가 앞니 크라운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 이외에 좀 누더기처럼 여기저기 레진 붙여놨잖아요. 이거 네, 신경치료 안 하고 잘 쓰고 있잖아요. 아까 그 46번 깊은 치아 이거 레진 붙여놓고 5년 뒤에 잘 쓰잖아요. 만약에 뿌리 끝에 염증이 생겨서 잇몸이 붓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냥 크라운 안 하고 기둥 레진 하면 되죠. 5년 경과했는데 크라운 0개 이렇게 이를 잘 안 닦는 환자도 크라운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없죠. 여기 크라운 0개 교정했는데 3번 치아 잘 붙어있죠. 자, 크라운 0개 그렇죠? 5년 뒤에 교환면에 뭐 이런 거 충치 심한 거 아니에요. 그냥 좀 표면에 변색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거. 자, 여기는 치료를 했는데 레진 한 대 옆에 살짝 떼낀 거예요. 떼낀 거.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하는 거 다 잘못된 오진이에요. 큰일 나지 않습니다. 이거 놔둬도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할 거냐 안 할 거냐 환자한테 물어봐야죠. 그래서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하고 안 하고가 큰 의미가 없어요. 이거 이대로 놔둬도 10년 뒤에 아무 이상 없고 떼낀 상태 그대로 있을 거예요. 뭐 미적인 목적, 심미적인 목적을 위해서 미용적인 목적으로는 이걸 파내는 게 의미가 있지만 의학적으로나 의료적으로는 이걸 파내는 게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자, 이번엔 다른 환자예요. 지구인 YIS1987 34세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34세인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위에는 치아 14개니까 13개 보철 14, 15, 16개나 보철을 했잖아요.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미친놈들 아니에요? 이걸 왜 보초를 하고 있지? 여기는 치아가 빠졌는데 임플란트를 권장을 했었어야죠. 그리고 브릿지를 할 거면 왜 여기 멀쩡한 치아 신경을 죽이면서 브릿지를 하는 거죠? 그냥 여기만 임플란트 심거나 꼭 브릿지를 해야 되겠으면 이 치아 신경 2개 살려놓고 그냥 해도 되잖아요. 왜 굳이 신경을 죽이면서까지 이렇게 하죠? 그리고 치아에 충치도 없는데 34세인데 이런 걸 왜 크라운을 했냐고요. 도대체 납득이 안 가서요. 제가 치과 의사 생활을 18년을 했는데 단 한 번도 이렇게까지 크라운을 하는 환자, 크라운을 한 5개도 넘는 환자가 거의 보기 힘들거든요. 응? 환자 한 명에? 아니 34세인데 뭔 놈이 크라운을 16개를 해요. 이거 과잉 진료가 100% 확실합니다. 자, 크라운 해놓으면 여러분 치아가 뭐 보호가 되고 강해지고 좋아져요? 아니에요. 앞니 보세요. 색깔도 하나도 안 맞지. 인공미잖아요. 이거 인공치아지. 멀쩡한 자연 치아를 깎아가지고 치아를 씌우면 이게 인공치아예요. 임플란트만 인공치아가 아니죠. 크라운도 인공치아죠. 근데 인공치아 해놓으면 앞니가 좋아져요? 보세요. 시간 오래 지나면 경계선에 때 끼고 잇몸 내려가고 얼마나 보기 싫어요. 응? 보기 싫잖아요. 크라운. 그나마 크라운을 하면서 교합 유도는 나오게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이거 포셀린으로 이렇게 만들면 여기 마모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가 깎여요. 자연치 대 자연치로 만났으면 안 깎였을 텐데. 상악 표현면 보면은 이건 거 충치 아니에요. 변색이에요. 이런 거 치료할 필요 없어요. 이거 치료하자 그러면 그것도 과잉 진료예요. 자,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했어요. 여기 브릿지를. 근데 저는 너무 강도가 강해서 비추천이에요. 이런 지르코니아를 하면은 맞은편 치아인 대합치인 자연치가 깎입니다. 그리고 여기 23번 치아 PFG 크라운을 했는데 포셀린 퓨즈드 골드 크라운이죠. 여기 금색깔 보이잖아요. 이것도 PFG 한 것 같기도 하고 그 색깔이. 어쨌든 이 골드를 이쪽 면에다 처리를 했었어야죠. 그 내용은 제거 치과 시크릿 1편 보철편을 찾아보세요. 여기를 골드 처리를 했으면 대합치를 마모를 안 시켰을 텐데 여기를 포셀린 처리했네요. 그게 PFG인지 지르코니아인지 알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PFM인지. 지르코니아는요 통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 통으로. 그래서 이 골드 크라운처럼 통으로 방사선 불투과성이에요. 근데 앞에 PFG나 또는 PFM 같은 경우는 내부 프레임, 내부 구조인 코 구조, 뼈대라 그러죠. 프레임 같은 경우는 금속이기 때문에 방사선 불투과성이지만 세라믹 같은 경우는 방사선 투과성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2개의 층으로 나뉘잖아요. 4층. 프레임하고 외층으로. 근데 지르코니아는 통으로 이렇게 골드 크라운처럼 엑스레이 상에 나옵니다. 알아두시고 이렇게 골드 크라운. 자이언치아에다 골드 크라운 왜 했는지 지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는 100% 과잉 진료였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과잉 진료인지 아닌지 알려면 환자가 치료하기 전 사진을 보면 되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 결론을 내리면 이렇게 환자가 이를 안 닦아도 이렇게 안 닦아도 크라운을 할 일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네. 크라운을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고요. 크라운을 하게 되면 결국 치아가 잘 부러지거나 또는 잇몸병이 잘 걸려서 임플란트를 빨리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죠. 크라운은 치아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크라운은 인공치아로서 이런 인공적인 치료는 여러분의 치아를 더 빨리 망가뜨리고 죽게 만들 겁니다. 이만 마칠게요.